주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정부 지원 자금을 준비하는 금융권 포함해서 네. 연말에 준비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지금 찍고 있는데, 요즘 들어 많이 물어보시는 게 직원이 늘었냐? 이걸 물어보시더라고요. 네네. 이건 왜 그런 거예요? 정부 지원책에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 가점을 줄 때 고용의 증가라는 부분을 항상 보죠. 기준점이 있으세요. 연평균 상시 고용 인원을 보는 경우도 있고, 네. 어떨 때는 이제 연말 기준으로 따지는 거죠. 뭐 2020년 말 기준, 2021년 말 기준 따지다 보니까 만약에 1월 달에 고용할 계획이 있다면 12월 달에 고용을 하셔가지고 인원을 늘리고 훈훈한 그 직원에게는 연말을 보낼 수 있는 어떤 자리를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부 정책이네. 그렇죠. 세법도 보면 고용 증대하면 공제해 준 것처럼 네. 가점을 주는군요. 노무비, 그 다음에 직원에 대한 급여 비용이 증가했는지를 보는 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표자가 연말에 변경되면 굉장히 싫어하시더라고. 대표자 변경이 사실 사업하면서 크게 있지는 않을 일이죠. 그렇기는 하죠. 뭐 불가피하게 이제 대표가 유고가 돼가지고 변경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유는 뭐냐면 대표자가 변경이 됐을 때 새로 부임한 대표자가 잘 운영할 수 있겠냐라는 불안감이 생기는 거잖아요. 대표자의 위치가 오너리스크 그렇죠. 상당히 크니까. 그러다 보니까 바뀐 지 1년도 채 안 된 상태라면 영업 성과를 낸 회계 기간을 확인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자금 소요 계획이 있다 그러면 바꾸시는 건 좀 신중하셔야 된다. 네. 예. 또 자주 보시는 게 특허하고 연구소 네. 요거 있는지, 그리고 계속 갱신되고 있는지 이것도 체크하시더라고요. 특허나 연구소 뭐 이런 부분들은 가점 요소이기 때문에 보유할 수 있다면 보유해서 세제 혜택도 받고 자금에 대한 가점도 받으시라는 거고, 그렇게 보유하고 계신데 갱신이란 게 항상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갱신을 잘못하면 취소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항상 유념해서 관리를 하시라는 거고요. 특허 같은 경우에는 준비하는데 시간이 꽤 걸립니다.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자금 소요 일정에 맞춰서 만약에 내년 하반기쯤에는 우리가 뭐 이러이러한 이유로 자금이 소요가 된다 그러면 지금부터 특허를 준비해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연구소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맞는 인력이 뭐 핵심이 되는데, 아까 연말에 고용 얘기했는데 연말에 고용할 때부터 연구 인력으로 쓸 사람을 찾아서 고용을 하신다 그러면 연구소 설립은 뭐 오래 걸리는 게 아니니까 복합적으로 고민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더 크게 봐서 정부 지원 자금이나 뭐 금융권 자금을 활용하기 위한 회사에서 기본적으로 체크해야 될 사항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면 안 될까요? 우선은 본인이 갖고 있는 대출 현황을 면밀히 한번 이제 검토를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은행, 신보, 뭐 기보, 뭐 중진공, 소진공 뭐 이런 여러 가지 기관들이 있는데, 만약에 올해 신보에서 대출을 받았다. 그런데 내년에 신보에 두드리려고 하면 뭔가 나아지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면 매출이 증가했다든지, 뭐 전년이나 뭐 매출은 비슷한데 신보에 더 두드리면 될까? 특별한 요건이 없다면 그럼 다른 기관을 이용해야겠죠. 내가 어떤 기관을 이용하지 않았다. 그러면 어떤 기관에 혹은 내가 가점을 받을 수 있겠다를 체크를 해보시고요. 언제 두드릴지를 좀 고민하셔야 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중소기업진흥공단 같은 경우에는 12월부터 개시를 하긴 합니다. 연초가 아닌가요? 보통 12월 말쯤에 오픈을 하게 되는데, 중진공을 활용해 보신 기업들은 아시겠지만 상담 일정 잡는 것조차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클릭이 안 된다던데.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연말쯤부터 준비를 하셔가지고 중진공을 두드려야 된다 그러면 12월 말쯤에 접수를 하면 조금 덜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기도 당길 수 있겠죠. 2월 달에 신청하면 글쎄요, 뭐 4월이 될지 5월이 될지 이게 하자월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미리 본인이 일찍 필요하다 그러면 조금 미리 시작할 수 있는 자금을 찾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을 지금 이제 올해 뭐 땅을 사셔가지고 겨울에는 공사를 못하니까 봄부터 공사를 시작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들어가는 자금들이 꽤 많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운전 자금을 일찍 확보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연초부터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맞는 금융기관, 정부 지원 자금을 찾아보셔서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고, 즉 전략을 짜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가만히 듣다 보니까 확인하고 준비하셔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하시긴 하는데 어떻게 이걸 해야 돼요? 뭐 매번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뭐 중소기업진흥공단 거기에 들어가서 계속 이렇게 서치를 해야 되는 건가?
그렇게 하시는 게 맞죠. 아, 그래요? 맞는데 그게 어렵다 그러면 이제 네. 알고 계시는 금융기관이 있으시잖아요. 은행들은 은행에. 다 거래하시니까 은행에서 은행 담당자들한테 문의를 해보시면 물론 은행 담당자들마다 이제 모르던데. 아는 내용, 네. 모르는 내용의 차이가 있죠. 문의를 하시는 게 일단은 기본적인 거고, 그 다음에 뭐 이제 주변에 도움을 통해 가지고 뭐 좀 그런 쪽으로 잘 아는 분이 있거나 이제 그런 걸 써본 분이 있다 그러면 그렇죠. 한번 좀 도움을 받는 것도 필요는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주변 사장님들이 많이 소개해 주는 것 같아요. 네네. 내가 이렇게 했더니 이걸 받았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단편적이잖아요. 그렇죠. 자기에 대한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든 것 같아. 은행에서도 뭐 신보만 취급하시는 또 직원분이 있고 네. 기술보증기금에서 무슨 뭐 기술력이 있다는 걸 또 어디 가서 또 확인 받아가지고 하기도 하고 벤처를 받게 해가지고 돈을 받기도 하고 이렇게 너무 지금 우후죽순 많던데 그런 부분들을 좀 확실하게 정리가 좀 됐으면 좋을 것 같긴 해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사이트가 있기는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회사는 업력이 몇 년 됐고 그 다음에 어떤 기술력이 있고 아니면 우린 제조업이 아닌 유통업체고 그 다음에 종업원 수는 어떻고 그 다음 매출은 어느 정도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류를 하다 보면 내가 접수할 수 있고 내가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정부 지원 자금은 있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그 중소기업청에서 하는 사이트인데 보기는 했는데 너무 좀 조잡해. 너무 포괄적이다. 포괄적이다. 그런 거고 결국에는 개별적인 심사를 거쳐야 되는 거고 본인의 이제 네. 노력이 필요한 거죠. 잘 받으시는 분들은 그런 것만 또 잘 받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네. 부러울 정도로 매출에 비해 너무 많으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유튜브 보셨지만 저희는 그 영상을 찍진 않았는데 일반 중소기업에서 컨택할 수 있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결국에는 뭐 신보, 기보, 중진공, 소진공 그 다음에 지자체에서 하는 뭐 도자금, 시자금 맞네, 그다음에 벌써 맞네. 금융기관 이제 뭐 벌써 이렇게 중에서 네. 여기에서 뭐 운전자금, 시설자금 그 다음에 어떤 특화된 자금 종류하면 분류는 많죠. 근데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알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 그리고 그게 있더라고요. 자금 받는 건 좋은데 어떨 때는 독이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갑자기 분할 상환을 해야 되는. 네. 나는 이게 보통 기업 자금은 연장이잖아요. 네. 근데 어떤 분은 받았는데 분할 상환이 들어와 원금하고 이자를 같이 갚아야 되는. 그렇죠. 야, 굉장히 이게 큰일이 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가장 많은 예가 시설자금 받을 때 예를 들어 공장을 건축한다든지 네. 아니면 설비를 넣는 이런 시설자금을 할 때 보통 분할 상환 조건이 따라붙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런 시설 자금은 규모도 일단 크고 그 다음에 뭐 거치 후 분할 상환이라고 하지만 네. 이걸 하는 이유는 매출 증대와 수익 증대를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그 상대방 거래처와 영업을 해서 매출이 꾸준히 날 걸로 예상을 해서 준비를 해놨는데 뭐 2년 3년이라는 거는 상당한 시간 속에서 강산이 영업 변합니다. 그렇죠. 강산이. 영업 관계가 끝날 수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상황에 분할 상환 조건이 같이 맞물리면 그렇죠. 상당한 에러를 겪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이제 방법을 찾아야겠죠. 방법을 찾는데 방법은 있나요? 있죠. 방법이 있어요. 네, 방법은 있는데 됐어 그러면. 근데 그래서 시설 자금을 받으실 때는 분할 상환 조건이라든지 이런 내용들 그 다음에 향후 미래를 좀 예측하기는 어렵겠지만 시설 자금을 조금 덜 받는 게 좋겠죠. 그 돈이 없으니까 받는 건데 덜 받으라 그러면 욕 먹습니다. 자금의 용도나 종류는 많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대출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 접수하는 게 좋은 거예요? 필요할 때 하는 게 맞겠죠. 근데 이게 필요할 때 가면 소진됐다 그러고 끝나버리니까. 지금 이제 하반기니까 하반기에는 보통 자금들이 소진이 많이 돼서 네. 사실은 대출을 받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뭐 자금이 없어서 안 된다 내년에 와라 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세요. 네. 이제 내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본인이 자금이 뭐 늘 필요하다라고 얘기하시는 업체들도 있지만 필요하죠. 일단 시급성이 첫 번째인 것 같아요. 아주 연초부터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렇게 가는 거고 나는 아주 급한 건 아니지만 내년도에 뭐 이런저런 이유로 자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하면 본인의 상황을 좀 판단하셔야 되는데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 법인들 같은 경우에 3월 달에 결산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재무제표를 신고를 하고 접수하는 게 유리한 경우도 있고 네. 반대로 재무제표를 접수하기 전에 1월부터 신청하는 경우들도 있으세요. 근데 그게 어떻게 구분을 하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본인이 판단하셨을 때 매출이 늘어났다
전년 대비 상당히 뭐 한 20% 이상, 15% 이상 매출이 증가를 했다라고 하면 저희가 그 부가세 표준 증명을 통해서 매출 증가는 보여지잖아요. 보여지죠.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들어가는 게 네, 맞는 개념이겠죠. 근데 만약에 매출도 비슷해. 그리고 기존의 차입금도 처음이 아니고 이미 어느 정도 차 있어서 증액이 될까? 추가 대출이 될까? 고민이 된다면 지난 영상에도 얘기했지만 뭐 자본금 증자라든지 재무 비율이라든지 비율을 더 좋게 해서 가라. 본인의 신용등급 관리라든지 이런 걸 잘 준비해서 3월달에 결산으로 들어가는 게 아무래도 유리하겠죠. 어렵네요. 어렵죠. 오늘 많은 내용이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